네, 다음 시간은 저희 이제 지정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네 분의 토론자를 모셨고요. 강상경 교수님, 김동아 회장님, 이한결 부센터장님, 김경찬 서기관님 이 네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때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상경 교수님. 네, 첫 번째 토론으로는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전님 저희 중앙지원단 위원을 역임하셨고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토론 맡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상경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오늘 좋은 주제로 논의할 수 있게 이 정책 포럼 자리 마련해 주신 중앙지원단 관계자분들, 특히 이제 기선한 단장님, 그리고 정책 방향 발표를 해주신 나탈리 드루, 그다음에 토론해 주신 미셸 펑크, 혁신 서비스 실천 방안 발표해 주신 조형혁 교수님하고 김성수 원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초점을 둘 부분은 사람 중심 인권 기반 실천 한국 상황 점검과 발전 방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국의 상황 점검과 발전 방향을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 WHO 즉 UN 기준의 Quality Rights의 배경 및 전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국제적인 기준의 전개 과정 대비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이제 전개되어 왔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UN 기준 실현을 위한 조건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한국 상황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퀄리티 라이츠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있었던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이 전체적인 어떤 근원을 보면은 UN에서 특히 이제 WHO에서 살펴보게 되면 근원적인 시발점은 국제 질병 분류 체계를 WHO에서 채택한 1954년으로 이해가 됩니다. 당시에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이 양차 세계 대전 동안 인종이나 질병에 기반한 인권 차별을 경험을 하면서 48년 세계 인권 선언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장애 또는 이제 정신장애 부분에서는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일단 치료는 받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쪽으로 이제 논의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 질병 모델 중심으로 치료만 가다가 보니까 질병으로 인한 기능 저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이제 손상하고 장애에 대한 어떤 질병 분류 체계를 1980년에 WHO에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이 원칙 또는 가이드라인에 기반을 두고 접근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재활 모델인데, 재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장애로 인한 기능 저하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원상복구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고요. 너무 많이 넘어가긴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ICF 관점이 이제 2001년에 WHO에서 채택이 되게 됩니다. 그럼 ICD나 ICIDH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 체계에 초점을 두고 질병을 치료한다, 아니면 이제 기능을 회복한다라는 접근이라면은 ICF 관점에서는 개인 차원의 질병 치료나 기능 회복만으로는 일단은 이 회복 또는 이제 사회적인 통합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안전망, 특히 장애 또는 정신장애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손상된 기능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그 어코모데이션, 즉 정당한 편의다라는 부분들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자립이나 지역사회 통합은 요원하다라는 맥락에서 이제 ICF가 채택이 되고, 이때부터는 이제 사회 모델 관점의 접근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CRPD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이어온 부분들, 우리가 이제 치료에 있어서, 재활에 있어서,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 입장에서 의사결정이 되어야 되는가, CRPD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당사자 관점이다라는 거고요. 그 얘기는 이제 자기 의사결정이 존중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중심의,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 단체가 서비스 제공하는데, 정책 형성하는데, 법 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CRPD 이념을 WHO에서 고민을 한 게 이제 어떻게 실현을 해낼 거냐. 그럼 이걸 트랜슬레이션 하는 이 툴킷, 이게 이제 2012년에 Quality Right Assessment Toolkit이라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크게 5가지 영역에서, CRPD에서 얘기하는 이념의 5가지 영역에서 각각에서 어떠한 서비스들이 어떠하게 실현이 되었을 때 CRPD 이념에 부합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에 이러한 툴킷에 나타난 트랜슬레이션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2019년에 이제 Quality Right Material, 그다음에 2021년에 지역사회 서비스 가이던스, 그다음에 이제 지난달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툴킷에 기반한 이념 실현을 위해서, 그다음에 머티리얼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가이던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까지 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제적인 맥락이 저러하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이제 유엔 가입이 1990년 전후해서 가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 흘러온 치료 모델이다, 재활 모델이다, 특별하게 이제 이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90년에 유엔에 가입을 하고 나서는 일단은 유엔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이 첫 번째 이제 정신건강 영역에서 나타난 거가 이 정신보건법 제정이다라는 거죠. 유엔의 기준에서 보면 1980년부터 2001년까지가 이제 크게 보면 이 재활 모델 관점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은 재활 모델에 기반을 둔 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재활 모델에 기반을 둔 정신보건법이 1999년부터 정신건강복지법이 제정된 전면 개정된 2016년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접근의 기본 법제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사회 변화를 보면 그 사이에 2001년에 ICF 채택이나 2006년에 CRPD가 채택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재활 모델에 머물러 있는 사회, 국제사회의 어떤 가이드라인 자체는 인권 모델까지 이 전개되어 나간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때까지 이제 정신보건, 즉 건강에 대한 이슈에만 얘기를 하다가 이게 ICF 관점에서 환경적인 맥락이 들어가야 되니까 복지적인 부분, 심리치료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됐었고, 여기에서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이 이제 전면 개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한계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추구를 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인권, 즉 CRPD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권 기반 사람 중심 실천에 대한 이 표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민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치산, 한정치산 부분들이 이제 후견제도다라는 걸로 이제 되기는 했는데, 물론 이제 후견제도의 한계, 의사결정 지원으로 가다라는 강력한 공고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법 쪽에서의 어떤 이 대응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이때까지의 논의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배경에 기반을 둔 R&D 연구 과제의 발주, 이러한 거의 어떤 성과물로서 오늘 이제 드디어 인권 기반 회복 지향 이 정책하고 서비스 개발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를 봤을 때 유엔 기준 실현을 위한 조건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권 모델이다, 회복이다라고 할 때는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 인권 기반 모델이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공고한 치료 모델, 즉 공고한 의료 보장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활 모델,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당한 편의 제공이나 사회 안전망 같은 사회 모델 실현이 공고하게 실천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어떠한가라는 거죠. 자, 국가 의료 보장 시스템.
아마도 우리나라 이제 전 국민 의료 보장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의료 보장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또는 보장이다라기보다는 의료보험 또는 보장에 가깝습니다. 그 얘기는 WHO 또는 이제 유엔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강의 개념, 즉 신체적인, 심리적인, 사회적인 건강 영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의료보험 제도는 건강보험 제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어떤 보장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욕구에 부응을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전국민 의료보장 시스템에서는 지역사회 서비스는 아직까지 커버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럼 이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어떠한가라는 걸 보면 실제 유엔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모듈들을 잘 따라서 하고 있는 국가들을 살펴보면은 뭐 후견센터나 아니면 신탁센터나 이러한 특별한 의사결정하고 관계되는 기관이나 전달 체계를 같이 개발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료보장 파셜리 부분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정신장애 쪽에서는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깨졌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의료보장, 서비스보장, 사회보장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거가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뭐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국민의 인식, 우리나라의 법체계, 이념, 문화, 가치관하고 연동되어서 실현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이 나탈리 드루 선생님이 얘기한 메시지를 보면 일단 이제 서비스의 중요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게 있죠. 이러한 서비스들이 실제 트랜슬레이션이 되려면 정말로 중요한 거는 재원, 현존하는 재원을 지역사회 서비스 쪽을 커버할 수 있게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현존하는 의료보험 시스템, 보장 시스템이 신체, 심리, 사회적인 건강을 커버할 수 있는 쪽으로 바꾸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메시지 자체는 서비스가 중요한데 실제 이러한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의 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서비스에만 초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서비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좀 법, 제도, 재원 개혁에 대한 논의가 동반이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거는 이제 전문가들과 더불어서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며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